안녕하세요. 다산이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전기 설비 이제 우리가 17강째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여기서는 접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뒷부분 전로 보호라든지 아니 그리고 이제 외선으로 조금 이제 나아가겠죠. 예를 들어 뭐 지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외선에서 전기 공사하는 뭐 높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도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많이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지선의 절연전선 색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색을 사용해야 되나요? 우리가 접지선은 일반적으로 녹색을 사용하게 되죠. 접지 저항 저감 대책이 아닌 것은 자, 접지봉을 여러 개 연결하거나 아니면은 깊이 매설하거나 아니면은 화학적으로 저감시키는데 접지판의 면적을 감소시키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접지 저항이 오히려 더 증가하게 되죠. 전동기의 접지 공사를 하는 주된 이유, 우리가 전동기 400V 미만에서는 접지를 하는 주된 이유가 바로 보안, 감전사고 방지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접지 공사의 종류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특고압 계기용 변성기의 2차 측 전로의 제1종 접지 공사를 시행하였다. 그 다음에 특고압 전로와 저압 전로를 연결하는 변압기의 저압 측 중성점의 제3종 접지, 변압기 중성점에는 우리가 2종 접지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2번에는 2번이 잘못된 얘기죠. 다음 중 전로의 중성점 접지의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대전압의 저하? 전압을 적게 하는 건 아니죠. 이상 전압을 우리가 작게 하는 것이지 대지 전압을 작게 하는 것은 아니죠. 접지 목적으로 거리가 대지 전압. 이게 조금 그러네요. 이상 대지 전압이라고 좀 했는데, 여기서는 요거는 맞게 해당했네요. 이상 전압의 억제, 보호장치 확실한 동작, 졸릭 손실 전력의 감소. 이거는 관계가 없죠. 3번이 다른 말이었다면 1번부터 조금 애매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3번이 더 이상한 얘기예요. 그래서 3번을 답으로 하겠습니다. 전로의 절연 원칙에 따라 반드시 절연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접지 측이나 우리가 중성점 같은 경우에는 절연을 반드시 하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압 수용장소 인입구에 접지점은 하면 안 되고, 접지점 하면 혼촉 위험 있는 곳에서의 접지점은 안 되고, 자, 이거 접지 측 전선이죠. 이건 아닙니다. 절연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접지 전극의 매설 깊이는 땅으로부터 0.75, 그러니까 75cm 이상 우리가 깊이 매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2종 접지 공사에 사용되는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으며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은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3cm 이상의 깊이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승해서 금속체로부터 몇 cm 이상 떼어서 하게 되는가. 1m 이상 떼어야 되죠. 이 땅이 있게 되면은 여기 지중으로부터 얼마? 1m 이상 이격해가지고 우리가 매설을 해야 되겠죠. 저압 옥내관선의 전원 측 전로에는 그 저압 옥내관선을 보호할 목적으로 어느 것을 시설해야 되는가?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고요. 풀융 소중 조명 등에 우리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절연 변압기 2차 측 전로에 사용하는 30V 이하를 한다. 자, 1차 권선과 2차 권선의 사이에 금속재 혼촉 방지하는 경우에 몇 종 접지를 설치해야 되는가? 혼촉 방지는 1종 접지를 해야 됩니다. 1종 접지 공사의 접지선의 굵기는 공치단 면적 얼마 이상을 해야 되는가? 1종일 때는 6스퀘어, 그 다음에 2종일 때는 16, 그 다음에 3종일 때는 2.5 이렇게 되겠죠. 1종 접지 공사의 접지선은 인양 강도가 1.04 kN 이상의 금속선 또는 단면적이 얼마 이상을 설치해야 되는가? 6스퀘어 이상을 설치한다. 주상 변압기의 고자 혼촉 방지를 위해서 실시하는 2차 측 접지 공사는 무엇인가? 이거는 바로 2종 접지 공사죠.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접지극은 지하 몇 cm 이상의 깊이에 75cm 이상. 사용 전압이 380V 저압용 유도전동기의 외함은 몇 종? 400V가 안 되기 때문에 3종 접지.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몇 종 접지를 해야 되는가? 3종 접지죠. 네온 변압기 외함에서는 우리가 그 3종 접지 공사를 하게 됩니다. 2종 접지 공사를 시설해야 되는 곳은 자, 변압기의 중성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변압기 저압 측 중성선 256번에 4번. 257번. 수변전 변압기에 설치된 고압 계기용 변성기의 2차 측 전로의 접지 공사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특고압일 때는 1종이고요. 그냥 고압일 때는 3종 접지가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고압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3종으로 대답하면 되겠죠. 답은 3번에 해당됩니다. 관, 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재 부분 및 지중전선의 피복으로 사용되는 곳에서는 몇 종 접지 공사를 해야 되는가? 3종 접지 공사를 하고요.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에 설하는 피뢰기의 접지공사. 피뢰기는 무조건 일종이죠. 그렇죠? 일종. 그 다음에 고압, 특고압, 피뢰장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일종을 이야기하죠. 440V용 전동기 400V가 넘게 되죠. 이럴 때는 우리가 특별 3종 접지공사를 해야 되겠죠. 특별 3종은 몇 옴입니까? 15옴을 공사해야 되겠죠. 전로에 설하는 고압용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 제외함 고압이니까 우리가 1종 접지를 해야 되고요. 2종 접지 공사에서 접지선에 굵기는 연동선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2종일 때는 우리가 16스퀘어 이상이어야 됩니다. 답은 4번. 지중해 배설되어 있는 금속재 수도관로는 접지공사의 접지구로 사용할 수 있다. 수도관도 접지공사에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저항이 얼마 이하일 때만 가능하게 됩니까? 저항이 3옴 이하일 때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접지저항 저감 대책이 아닌 것은 연결 개수 증가시킨다, 면적을 감소시킨다. 2번이 잘못된 거였고요. 3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은 몇 옴 이하로 유지해야 되는가? 3종은 100옴, 특별 3종은 10옴, 1종은 10옴, 그 다음에 2종은 일선 지락전류분의 150 이하를 유지해야 되겠죠. 변압기의 고압 즉 일선 지락전류가 60A라고 할 때 2종 접지저항 값은 최대 몇 옴인가? 라고 하게 되면 원래 일선 지락전류분의 150 아니겠습니까? 원래 일선 지락전류분의 150인데 차단장치가 없을 때는 그냥 그대로 갑니다. 2초 이내 차단장치가 없을 때는 일선 지락전류분의 60분의 150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계산기로 계산해봐야 되겠죠? 2.5옴 이하여야 됩니다. 2종 접지공사의 저항값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입니까? 일선 지락전류의 암페어 수. 2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을 I분의 150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때 I에 해당되는 거 일선 지락전류. 일선 지락전류 암페어수 1번이죠. 다음 중 접지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접지공사에 대한 것 특별고압 계기용 변성기 2차 측 전로의 1종, 그 다음에 고자 혼척에 한 곳의 2종, 특별고압에서 고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의 고자 한 단자에 설하는 3종, 이건 아니죠. 3종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1종 접지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변압기의 고압 측 전로와 혼촉에 의하여 저압 전로의 대전압이 150V를 넘는 경우 2초 이내에 고압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있을 때는 차단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원래 일선 지락전류분의 150 하지 않습니까? 근데 2초 이내에 있을 때는요, 일선 지락전류분의 300을 하게 됩니다. 또 1초 이내에 있을 때는 일선 지락전류분의 600을 계산하게 되고요. 지금 2초 이내에 있다고 했으니까 일선 지락전류가 2A니까 2분의 150, 2분의 300이죠. 300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155옴이 나오게 되죠. 답 3번. 대전압 150V 초과 300V 이하인 저압전로의 절연저항과 같은 값은 얼마여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절연저항, 그러니까 매거로 계산을 하게 됐을 때, 자, 이거 우리가 쉽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150V가 넘고 300V가 있을 때는요, 150V가 이하일 때는요, 300을 넘고 400V가 안 될 때는요, 400V가 넘을 때는요, 150이 안 될 때는 0.1메가, 여기는 0.2메가, 0.3메가, 0.4메가라고 했었죠. 지금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150을 넘고 300이 안 된다라고 이해할 때는 0.2메가. 흔히 우리가 150 넘고 300 이하일 때는 우리가 사용하는 상용 전원은 220V잖아요. 앞에 0점만 붙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0.2메가 이상이어야 됩니다. 최대 사용전압이 7kg를 넘는 회전기의 절연 내력 시험은 최대 사용전압의 몇 배로 해야 되는가? 라고 봅니다. 이거는 최대 사용전압의 10분간 견뎌야 되는데 이때는 1.25배 견뎌야 되고요. 2.933사선식 다중 접지 방식의 지중 전선로의 절연 내력 시험일 때는요, 0.92배를 합니다. 0.92배. 그러면은 지금 22,900V이기 때문에 곱하기 0.92배로 절연 내력 시험을 하게 되면요, 0.92배인데, 직류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직류로 할 때는 2배를 더 곱해줘야 됩니다. 계산해보게 되면 42,136V 나오게 됩니다. 그냥 교류로 할 때는 일반적으로 0.92까지만 계산하게 됩니다. 220V 저압 전동기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얼마가 되겠는가? 보통 그 절연 내력 시험은 1.5배로 하게 되죠. 1500V, 7000V 이하일 때는 1.5인데 최저값은 500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곱해도 220에다가 1.5 곱해도 500이 안 되니까 그냥 최저 500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에 절연 내력 시험을 하는 경우 시험 전압을 연속해서 얼마 동안 해야 되는가? 이거는 절연 내력 시험은 10분간 시험을 계산하게 되죠. 변압기의 1차 측 3300, 2차 측 220V의 변압기의 전로에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각
몇 볼트에서 10분간 견뎌야 되는가? 우리가 7000볼트 이하일 때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1.5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측은 220인데 곱하기 1.5를 해도 500이 안 되니까 500볼트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2차 측 500이고 1차 측은 3300에다가 1.5로 곱한 거 4950, 4950에 500.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17번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제1종 또는 제2종 접지공사의 지하 75cm로부터 지표상 2m까지의 접지선은 사람의 접촉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접지선은 어떤 것을 사용해야 보여야 됩니까? 합성 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 내력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전기적 감전 사고를 방지하는 겁니다. 전로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확실한 동작을 확보하는 거, 부하절 일부를 대지로 방지하는 전선을, 이거는 전선절약은 관계없죠. 우리가 전기를 하는 이유가 첫 번째 뭐냐라고 하면은 안전이에요. 두 번째 뭐냐라고 하면은 동작이고요. 세 번째 미관,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분기회로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는 저하복내 간선과 분기점에서 몇 미터 이내에 떨어져야 됩니까? 분기점에서 3m 이내에 있어야 되겠죠. 저하복내 간선에서 분기하는 분기회로에서는 전선형 전류가 간선 보호용 과전류 차단기의 55%가 넘을 때는 분기하는 점에서 몇 미터 이하의 곳에 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을까? 55%가 넘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100A가 흐르게 이쪽으로 100A가 흐르게 되는데 여기 60A가 흐른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거리는 임의의 거리다가 우리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선택해도 관계없어요. 전동기의 정액 운전을 제어하는 회로에서 두 개의 전자개폐기의 작동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놓은 이런 걸 우리가 쇄정, 인터록 회로라고 부르게 되죠.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리설하는 경우에 적합한 누전 차단기, 우리가 고감도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자, 전격 감도가 15mA 이하, 동작 시간 0.03초 이하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일반적일 경우에는요, 30mA, 그 다음에 동작 시간은 0.03초 이내에 동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시설할 때에는 전격 감도 전류가 15mA 이하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물이 있는 경우에는요, 인체의 저항이 25분의 1 정도로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더 정기적으로 안전하게끔 설계를 해야 되겠죠. 한 수용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하여 지짐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장소에 이르는 선, 연접 인입선. OW선을 사용하는 저압군의 가공 인입선에는 그 전선의 길이가 1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전선의 길이는 얼마큼을 써야 되는가? 2.6. 15m가 안 될 때는 2.6보다 더 2.6까지 사용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주상변압기를 철근 콘크리트 전대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것. 주상변압기가 철근 콘크리트 줄을 감싸고 있어야 되죠. 어떤 거? 암밴드를 사용해야 되겠죠. 절연전선으로 가선된 배전 선로에서 활선 상태인 경우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거 매우 어렵죠. 어떤 거 이용하죠? 전선 피박기. 한 수용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하여 지짐을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장소에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연접 인입선. 지금 283번도 연접 인입선, 287번도 연접 인입선. 다른 수용장소의 부근에 이르는 선, 연접 인입선이죠. 분기에 지짐을 거치지 않고. 다음 철탑의 사용 목적에 의한 분류에서 서로 인접하는 경관의 길이가 크게 달라 지나친 불평형 장력이 가해지는 경우 등에는 어떤 형 철탑을 해야 되는가? 불평형 장력이 큰 곳, 예를 들어 한쪽에서는 이렇게 오게 되는데, 자, 직선으로 오다가 자,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철탑을 사용해야 됩니까? 내장형 철탑을 사용하게 되죠.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철탑을 사용하는 경우에 최대 경관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고압 가공전선에 사용하는 철탑 같은 경우에는 600m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보완 공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길이는 400m로 줄어들게 됩니다. 철탑의 강도 계산을 하려고 한다. 이상시 상정 하중의 계산에 사용되는 풍압에 의한 하중의 종류가 아닌 것은 수직 하중, 수평 횡 하중, 그 다음에 수평 종 하중 다 들어가는데 좌굴 하중은 우리가 상정 하중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지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곳, 우리가 목주, 철주, 콘크리트주 다 사용되게 되는데 철탑인 경우에는 안 돼요. 철탑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상 상정 하중을 다 버틸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되고, 단 임시용인 경우에만 해당이 지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나 기타 지반이 약한 곳에 건주 공사 시 전주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지지하게 되는 거 근가, 땅에다가 이렇게 지짐을 설치하게 되고 땅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근가라고 하게 되죠. 지지물의 전선 그 밖의 기구를 고정하기 위해 완금, 완목, 애자 등을 장치하는 것들 옆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장주공사라고 하게 되고요. 고압전선과 저압전선이 동일 지짐을
병가로 설치되어 있을 때, 병가는 이제 나란히 설치되어 있는 거죠. 위아래로 나란히 설치되어 있을 때 어느 선이 위로 가야 되는가? 일반적으로 고압선이 위로 가야 되는 겁니다. 높은 선이 위로, 그 다음에 전압이 낮은 선이 아래로 가게 되는 거죠. 고압선이 위로 설치하게 된다.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있어라는 지선의 안전율은 얼마여야 되는가?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이어야 된다.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은 일반적으로 얼마여야 되는가? 일반적으로 하중의 기초 안전율은 2 이상으로 해야 되고요. 400V 가공 인입선이 철도를 횡단할 때, 철도 횡단은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철도 횡단은요, 무조건 6.5m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6.5m. 저압 가공 인입선이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저압일 때는 3m고요. 고압일 때는 3.5m. 횡단보도 지나기 때문에 3m로 우리가 할 수 있죠. 고압 가공 인입선이 일반적으로 도로 횡단할 때 설치하는 높이는, 지금 고압 가공선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도로 할 때는 저압은 5m인데 고압일 때는 6m 되고요. 저압 가공 인입선이 일반적으로 도로 횡단 시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로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3m까지 설치할 수 있다. 고압 가공 인입선이 케이블 이외의 것으로서 그 아래 위험 표시를 하였다면 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이 앞에서 이렇게 위험이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때는 3.5m까지 감할 수 있습니다.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는 사용 전압이 35kV 이하일 때 지표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시가지 내에서 고압용일 때는 4.5m, 35kg일 때는요 5m, 35를 초과할 때는 6m로 해야 되는 겁니다. 35kg 이하일 때는 지금 얼마? 5m로 우리가 풀 수가 있겠죠. 답은 3번.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 고압 및 특고압용 기기기구의 시설에 있어서 고압은 지표상 얼마? 3.5m. 시가지에 시설하는 경우 특고압은 지표상 얼마? 5m가 되겠죠. 설치하고 사람이 접촉돼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2번. 연필 케이블을 직접 매설 시에 의해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봐도 우려가 있는 곳에, 우려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0.6m, 우려가 있을 때는 1.2m가 되죠. 우려가 있다라고 하니까 1.2m가 됩니다. 배전선로 기기 설치 공사에서 전주의 승주시 올라갈 때 발판 볼트는 지상 몇 미터 지점에서 180도 방향에 몇 미터씩 간격으로 설치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문제가 좀 좋은 문제는 아닌데, 승주에서 발판의 최저 높이, 그러니까 전주에 있을 때 전주에서 승주의 발판 볼트의 최소 높이는 1.8m입니다. 그래서 1.8m가 답은 3번 아니면 4번이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답을 고르라고 하게 되면은 간격은 0.45, 즉 45cm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가공 케이블 시설 시 조가용선에 금속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외장을 견고하게 붙여서 조가하는 경우에 나선형으로 금속선은 우리가 얼만큼 있어야 되는가? 20cm 이하. 그러니까 여기 전주가 있게 되면은 이 전주에서 조가용선, 지지용선을 놓은 다음에 그 밑에 케이블일 때는요, 이 테이프를 하는 간격이 이게 20cm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전주 외등 설치 시 백열전등 및 형광등의 조명기구를 전주에 부착하는 경우 부착한 점으로부터 돌출되는 수평거리는 얼마여야 되는가? 1m 이내여야 된다. 철근 콘크리트 주의 길이가 14m이고 설계 중이 9.8kN 이하일 때 땅에 묻히는 깊이는 어떻게 되는가? 6분의 1 이상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묻어야 되겠죠. 그래서 14, 6분의 1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자, 지금 여기 문제 보시게 되면 설계 중이 9.8kg이기 때문에 플러스 계산하게 되면 30cm를 더 더하게 됩니다. 2.7m 나올 겁니다. A종 철근 콘크리트 전장의 길이가 15m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15m 곱하기 6분의 1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얼마가 될까요? 2.5 나오겠네요. 전주의 길이가 16m인 지지물을 건조하는 경우에 얼마여야 되는가? 15m가 안 될 때는 6분의 1인데 15m가 넘을 때는요 2.5m 이상을 우리가 묻게 되죠. 답은 3번. 철근 콘크리트 전주로서 전장이 15m이고 라고 물어봤습니다. 15m면은 얼마입니까? 15 곱하기 6분의 1 계산할 수가 있겠죠. 답은 얼마? 2번. 여기 물어보는 게 아니죠. 가산하는 거죠. 얼마를 더 가산해야 되는가? 30cm.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죠. 30cm를 더 가산하게 된다.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로서 길이 9m일 때는 얼마? 9 곱하기 6분의 1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9에다가 6분의 1 계산하게 되면 1.5m인가요? 배전용 전기기구인 COS, 컷아웃 스위치 용도. 컷아웃 스위치 이렇게 생겼죠.
이건 어디다 설치해야 되는가? 배전용 1차 측에 설치하게 되죠. 단락 보용에 쓰입니다. 배전 변압기 1차 측에 설치한다. 답은 1번. 주상 변압기 설하는 캐치 홀더는 어디에 설하게 되는가? 2차 측에 설치해야 되는데 비접지 측 전로에 설치를 해서 일종의 퓨즈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가공 전선의 지지물에 설하는 지선으로서 연선을 사용할 때는 소선이 최소 3가닥 이상을 우리가 꼬아서 사용해야 되겠죠. 지지물 등의 강도 보강 및 불평형 하중에 대한 평형 유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들, 지선, 지지하는 선, 우리 지지물 넘어가지 말라고 버티는 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선이라고 부르게 되죠. 지지물에 설하는 지선의 시설 기준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은 안전율 2.5 이상일 것, 4조 이상의 연설인 것, 이거는 잘못된 거죠. 1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안전율은 2.5 이상일 것. 4조 이상은 아니에요. 3조입니다. 3조.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사용하는 지선의 설과 관련해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안전율 2.5 이상 사용을 인정한 중에 3.31이 아니라 4.31kN 이상입니다. 답은 1번이 잘못됐어요. 가공 전선의 지지물 중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시켜서는 안 되는 것, 철탑은 안 된다고 했죠. 지선의 중간에 넣는 애자, 여기 지선의 중간에 넣는 애자, 구형애자, 옥애자, 지선애자, 3가지 다 맞는 얘기입니다. 구형애자 있죠. 지중 전선로의 시설 규정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케이블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으로 케이블을 사용할 수 없다. 잘못된 건 사용할 수 있어요. 지중전선에 암거시기에 시설할 수 없다. 아니에요. 사용할 수 있어요.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6cm 이상, 1.2m 이상 매설해야 되겠죠. 그렇죠? 답이 규정 중에서 옳은 것은 이거 잘못된 얘기죠. 그렇죠? 방호장치 금속재 부분 지중전선의 피복을 사용하는 금속재는 성능적 공사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옳은 것은 안전율 1.2인가요? 아니잖아요. 2.5잖아요. 그렇죠? 소선은 3가닥 이상의 연선을 사용해야 된다. 답은 맞네요. 322번에 2번.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의 시방 세목을 설명해 주어서 옳은 것은 안전율은 1.2? 아니죠. 허용 인정 하중의 최저는 5.26kN 이거 아니죠. 3번에 소선은 지름 1.6mm 이상의 금속선 아니죠. 2.6mm 이상의 금속선이죠. 소선 3가닥 이상의 연선을 사용할 것 맞죠. 다음 중 지선의 시설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도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건 이상하죠. 이 지지물의 강도를 보강, 안전성 증가, 불평형 장력을 줄이기 위해서 이거는 맞죠.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 시기에 이하에 시설하는 경우에 차량 및 기타 중량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매설 깊이는 얼마야 되는가? 1.2m 이상 묻어야 된다. 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재 부분 및 지중전선의 피복으로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 몇 종 접지 공사를 해야 되는가? 이때는 우리가 3종 접지 공사를 해야 되겠죠. 지중관로에 대한 정의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지중관로, 땅으로 가는 관로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요. 이런 거. 지중전선로, 지중약전류, 전선로, 지중광섬유 이런 것들 다 들어가는 이들의 부족하는 설비까지 우리가 다 지중관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중 전선로의 매설 방법이 아닌 것은 관로식, 그 다음에 암거식, 그 다음에 직매식 다 해당되는데 인입식이라고 하는 건 없죠. 다음 중 지중 전선로의 매설 방법이 아닌 것은 암거식, 관로식, 직매식 다 들어가게 되는데 행거식은 아니죠. 행거식은 매다는 거니까 이거는 지중이 아니라 가공 전선로의 방법이 되겠죠. 배전반 및 분전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다 시설해야 된다. 그다음에 옥에 시설할 때는 방수형해야 된다.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금속재 하면은 접지할 필요가 없다? 이건 아니죠. 이건 상식적인 문제죠. 그렇죠? 4번은 해당이 안 되겠죠. 다음 중 배전반 및 분전반을 넣는 함의 요건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지금 반의 옆쪽에 설치하는 것은 강판재에 의해야 된다. 이거는 맞죠. 난연성 합성수로 된 것은 두께가 1.6mm가 아니라 1.6mm는 아니라 난연성 합성수는 1.5 이상으로 내 아크를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관등회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관등, 이 방전능력 안전기부터 방전관까지, 안전기부터 방정할게요. 안방,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외우게 되는데,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그 기사나 산업기사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초암기 부분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주상변압기를 전주에 설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금구류는 매달고 있는 거 행거밴드. 저압 배전선로에서 전선을 수직으로 지지하는 데 사용되는 장주용 자재며 수직으로 지지하는 거 이렇게 전주가 있게 되면은 여기에 사용하는 이런 장주용 자재.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레크죠. 레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배전반 및 분전반 함의 내아크성, 난열성의 합성 수지로 되어 있는 것은 몇 밀리미터 이상이 되는 거야. 1.5mm 이상이 되는 강판재. 그 다음에 강판재는 1.2mm. 합성 수지로 되어 있으니까요. 조금 더 두꺼워야 되겠죠. 1.5mm 이상이어야 되겠죠.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장주에 사용되는 완금의 표준 규격이 아닌 것은 900, 1400, 800, 2400이니까 2700에 해당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이제 우리가 배전선로까지 다 봤고요. 이 다음부터는 우리의 전기 설비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서 기호, 그 다음에 조명 설비, 그 다음에 수변전 설비, 뭐 회로 보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고 저희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의 열정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